6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간 간호사 이미선 씨. 아이고. 예. 경남 창원에 살고 계시던 이미선 씨 44살입니다. 네. 두 자녀의 엄마이자 간호사이셨다고 합니다. 아주 밝고 친절한 성격이기 때문에 평소 지인들도 굉장히 잘 챙겼고요. 네. 간호사로서 책임감도 굉장히 강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네.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엄마. 네. 이랬던 분이 지난달 27일 날 지인들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귀가해서 새벽에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창원에 있는 파티마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는데 네.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 아이고 급작스럽게 예, 뇌출혈. 이거 보니까 갑자기 강수현 씨 월드스타 네. 강수현 씨 생각이 나는데 네. 이분도 뇌출혈이 일어났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응급 수술을 했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한 달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도 이상이 없었다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성으로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예?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하던 사람이 뇌사 상태 빠지니까 가족들은 이거 충격이죠. 충격. 아이고, 엄청 충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뇌사 판정 받으면 가족들은 서서히 이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별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이 어떤 장례를 치를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연구를 하다가 생명 나눔에 항상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던 이미선 씨의 뜻을 자꾸 생각했어요. 아, 고인분께서 생전에 그런 예, 마음을 갖고 그래서 계셨군요. 이미선 씨라면 네. 내 아내라면 내 동생이라면 우리 엄마라면 네. 아마 당연히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도 이제 45살 되신 분인데 네. 아내가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결심을 했대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두 아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는 힘들겠지만 엄마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 아픈 사람한테 새 삶을 줘서 우리 곁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폐, 네. 간, 네. 양측 신장, 신장, 네. 그 다음에 좌우 양쪽 각막 이거를 적출을 해서 6명의 불치병 환자들한테 이식했습니다. 그러면 6명한테 새 생명을 준 거죠. 맞죠? 그렇죠. 예. 자기 이름처럼 아름다울미 착할선 이미선 씨잖아요. 정말 성함대로. 네, 네. 아름답고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귀천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아유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아유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뜨네요 이미선 씨. 아유. 비록 그 44살의 짧은 삶이지만 아주 굵게 가치 있게 그리고 남은 우리들한테 뭔가 울림을 주고 떠나가신 분입니다. 맞아요. 네.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서 아주 아마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남편분도 또 자녀들도 조만간이라고 하면 안 돼. 한참 있다가 좀 이별 시간이 길어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께서 요거 이제 기사 같은 거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컴퓨터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읽고 아이고 제 지인들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요거 관련된 이슈로.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가족이 떠나가는 건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내 엄마, 내 부모가 이렇게 계신다라고 생각이 내 엄마의 심장이 뛰고 네. 있잖아 어딘가에. 그런 감정이 또 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생전에 뭐 의사를 이렇게 막 충분히 밝히셨으면 조금 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내사 상태라도 아직
살아 계신 거잖아요. 음. 뭐 아직 몸만이라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면 이게 이제 장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적인 이제 예. 사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예. 면에서. 그거를 가족한테 그렇게 내가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결정일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죠. 그 또 의사가 미리 생전에 의사가 없으셨으면 혹시 원하지 않는 걸까? 혹시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걸여서 오를까? 오를까? 혹시 시간이 오래 지나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별별 생각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저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의 가족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언젠가 기적처럼 이거 저 미라클 기적은 항상 있잖아요. 있긴 있으니까요. 그리고 TV 드라마나 뭐 보면 한 7년 있다가 손가락이 까딱까딱해 하고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네. 물론 거의 가능성이 없고 과학적인 판단이 내려지지만 맞아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좀 더 지켜보면 깨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없으리라는 법이 어딨어? 맞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희박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신 거고 힘든 일입니다. 맞아요. 네.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60이 훌쩍 넘었지만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 때문에. 결국은요. 그렇죠. 네.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그런데 또 한편 결국 내가 사람으로 받은 내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이 기사, 네. 이런 사연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너무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감동하면서 맞아요. 조금은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